안녕하세요. 신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죠,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께서 소년법, 기존에도 전문가셨지만 소년법 전문 분야 등록을 하게 되셨고 네. 대구지점에 계시잖아요. 네. 대구지점에 소년법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2명뿐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 유이한 네. 예, 소년법 전문가를 이제 모시게 돼서 공식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꺼내봤어요. 이게 변호사 제도에도 전문 분야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플 때 전문의들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업계에도 이제 전문 분야 등록, 그러니까 전문의 같은 제도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전문 분야 등록이 뭔지, 이게 소년법 전문 분야 등록을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제도를. 그래서 전문 분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형사법, 민사법, 이혼, 가사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특정 분야를 지난 3년 동안 충분한 사건을 다루고 본인이 직접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며, 그리고 일정 수준의 연수를 마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이제 전문 분야 자격을 수여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한테나 수여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요.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조건을 갖추고 심사를 거쳐야지 전문 분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타공인 소년법의 전문가다. 특히 대구에서는 소년법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 그 첫 번째로 등록하신 변호사님, 왜 이제 변호사님, 그러니까 배지원 변호사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네, 찾아주시면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싸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소년법과 관련한 분야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도 상담을 받고 왔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직접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분야라서 아무래도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법을 다뤄봤다라고 한 사람이 소년법에 딱 접근을 하면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쵸, 많은 문제가 있죠. 일단 접근 방식과 네. 스탠스부터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처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소년법과 관련한 이슈는 소년법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고요. 전문 분야에 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 보면 이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보면은 제1조에 이제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분야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만큼 대한변협에서 전문 분야 이제 등록을 심사해서 이제 해준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라고 이제 믿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변호사님께서 이제 전문 분야 등록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본적인 요건은 법조 경력이 이제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입 변호사들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회, 그러니까 각 지역이든 대한변호사협회든 관련한 어떤 연수나 교육도 사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지금 뭐 30건인가요? 일단 30건 이상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30건으로는 심사를 통과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더 많은 내역들을 제출했죠. 맞아요. 심사가 그냥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는 사실은 형식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 분야 등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쵸. 그 중간에 아마 제가 그때 형사법 등록한 직후던가 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 해서 그 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좀 심사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냥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면 그냥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로펌에 계시거나 좀 법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허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직접 수행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작성했던 의견서라든지 뭐 수행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출력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증된 어떤 변호사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대구에 두 분밖에 안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변호사님이라니.
어쨌든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했던 사건들도 다시 보고 기록들도 찾아보고 이제 제가 직접 했던 사건들이니까 다시 이제 의견서도 정리하고 제출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또 옛날 사건들 돌이켜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옛날 것들 보니까 또 부족한 것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고 해서 3년 동안 제가 했던 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듬고 네. 또 새로운 그런 뭐 지식이나 능력을 또 이제 발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죠?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전문가 분께서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뭐 전문가가 지신 사람들은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참에 이제 변호사 이제 전문 이제 등록 제도가 이제 뭔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아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 분야는 2개를 등록할 수 있잖아요. 네, 최대 2개까지. 변호사님은 이번에 2개 등록하셨나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형사법을 등록하고 이번에 이제 소년법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형사법과 소년법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떤 이제 죄를 다 다룰 수 있는 전문가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뭐 굳이 포장을 한다면 소년법이랑 형사법을 지금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년 사건 그리고 소년들도 형사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2가지 이제 다 다룰 수 있다고 이제 허락을 받았죠. 다루는 걸 넘어 전문가시다. 예, 그래서 대구지점에 계시는 배지연 변호사님 소년법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다면 문의를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뭐 잘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 이제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지연 변호사님을 좀 축하드리면서 전문 분야 등록과 관련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뭐 좋은 변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